이렇게 박원순 시장의 극단적인 선택을 둘러싼 당시 정황들이 속속 밝혀지고 있는데도 현재 서울시 측은 여전히 명확한 설명을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여당은 진상조사가 서울시가 할 일이라며 선을 긋고 있는데요. 야당 현수막까지 바꾸고 야당은 파상 공세에 나서고 있습니다. 서울시가 자체 조사에 나서서 이 문제를 파헤치겠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런 능력이 있는 게 아니라 성범죄를 조장하는 의심까지 받는 것이 서울시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박원순 전 서울시장, 오거돈 전 부산시장, 안희정 전 충남지사 등 민주당 소속의 광역단체장들의 이딴 성범죄 사건에 대하여 대통령께서 일체의 언급이 없으십니다. 국민 앞에 사과하고 책임 있는 조치를 취해가실 계획은 없으신지, 스스로 말씀에 책임을 지시고 여당의 무공천을 요구하실 계획은 없으신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미래통합당이요, 이른바 백보드라고 하죠. 뒤에 현수막 문구를 바꿨습니다. 지금 이 나라에 무슨 일이, 김태현 변호사님, 지금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계속 주장하는 건 서울시가 진상조사를 한들 그게 믿을 수 있겠냐, 이 얘기인 것 같거든요. 그럼 일종의 여당 쪽에서 문제가 생긴 거였기 때문에 야당에서 당연히 이제 파상적인 공세를 나올 수밖에 없는 거고, 더군다나 이 문제가 다른 문제가 아니라 성추문, 젠더 이슈에 관한 일 아니겠습니까? 그동안 사실은 보수 야당은 미래통합당이 어떻게 보면 여성 문제, 젠더 문제에 대해서 사실 큰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어떤 그런 것들이 좀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오히려 지금 여당 쪽에서 이런 성추문 문제가 안희정 전 지사부터 시작해서 오거돈 시장, 박원순 시장 계속 터지니 야당은 이 문제를 본인 어떤 정치적인 공세장으로 활용할 어떤 그런 판이 좀 벌어진 건 맞죠. 또 하나 김종인 비대위원장 얘기를 좀 곱씹어 보면 이게 단순히 예를 들어서 오늘 부산시처럼, 일회성 문제였다고 하면, 그래, 서울시에서 조사하는 것도 일단 한번 지켜볼게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일회성의 성추행의 문제가 아니라, 피해자 얘기했던 건 4년 동안 지속적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서울시에다가 문제를 제기했는데 묵살됐다라는 게 피해자의 얘기예요. 그렇다고 보면, 서울시도, 법적인 방조범 처벌, 이걸 떠나서 넓은 의미에서 방조범으로 볼 여지는 충분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야당 입장에서, 4년 동안 피해자가 문제를 제기할 때 그냥 시장은 그럴 사람이 아니야. 실수였겠지. 이렇게 하고 덮었던 서울시가 이걸 조사한다고 하면 이걸 어떻게 믿겠냐라는 얘기? 야당은 당연히 이런 문제 제기할 수 있는 거죠. 말씀하셨던 것처럼 야당이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는 이유가 서울시가 만들겠다는 이른바 민관조사단을 절대 믿을 수 없다는 겁니다. 서울시는 여성단체, 인권 전문가, 법률 전문가 등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민관합동조사단을 구성해 철저한 진상규명에 나서겠습니다. 민관합동조사단 구성 운영으로 조사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하겠습니다. 이게 사실 이번 문제가 제일 크게 불거진 게 첫 번째가 고소 사실이 유출된 것, 그리고 두 번째가 서울시가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이 피해자가 목소리를 외쳤음에도 묵살한 부분인데, 이 묵살한 서울시 주체 당사자를 본인들이 공정성과 객관성을 담보할 수 있는지, 이도원 의원님도 그렇게 보세요? 만약에 이제 이 유출이 돼서 박 시장에게 전달됐다면 고 실장이나 임특보 그리고 또 다른 측근 참모를 통해서 박 시장한테 전달이 됐겠죠? 그럼 그 부분은 아마 어디선가 분명히 수사를 해야 되겠죠? 그리고 또 아까 묵살한 부분도 피해자가 정무비서관한테 호소를 했는데 묵살당했다는 보도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이라면 그 부분도 수사가 돼야 되겠죠. 그래서 만약에 박 시장 휘하에 있던 참모들이 이 조사의 주체가 된다면은 이건 매우 부적절한데 현재 서울시 입장은 그분들은 상당 부분 떠났고 서울시라는 게 여러 가지가 있지 않습니까? 박원순 시장도 있고 그 측근들도 있지만 기존 행정조직도 있고 한데 서울시 전체를 이런 유출과 묵살의 조직으로 하는 건 억울하다는 얘기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사실은 지금 서울시장 권한대행을 하고 있는 서정업 대행도 사실은 박 시장 비서실장을 하고 채용에도 관련이 있고 피해자 채용에도 관련이 있고 여러 가지로 얽혀 있기 때문에 서울시가 하는 거는 여러 가지로 적절하지 않다. 그래서 결국은 경찰마저도 또 유출에 관여된 정황이 있으니까 그럴 가능성이 있으니까 그렇죠.
가능성이 있으니까 결국은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이 가장 타당한 거 아니냐 이런 목소리가 점점 힘을 얻고 있는 겁니다. 검찰이 나서야 된다. 근데 김경진 의원님, 저 오늘 새로운 보도 하나를 봤는데 화면을 같이 보겠습니다. 왜냐하면 법적 근거도 없는 그리고 다른 지자체나 광역단체 없는 치안협력관이란 직종이 서울시에 있다. 이게 좀 그래서 중간에서 이런 해결사 노릇을 한 거 아니냐라는 야당의 주장이 있거든요. 그럴 가능성도 충분히 있죠. 그러니까 결국은 치안협력관이 경찰 여기저기 연결 루트를 통해서 물어보면 예. 최소한 뭐 기다 아니다 정도는 확인해 줄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정보 누출의 통로가 치안협력관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그런 의심들이 드는 거고요. 예. 그래서 이 건과 관련해서는 결국은 검찰에서 수사하는 것이 아마 옳은 것이 아닌가. 특히 저 치안협력관이 비서실에 있었다는 거거든요, 보면. 그러면 비서실에 있으면 이 전도특보라든지 비서실장이라든지 다른 사람들하고 즉시 이렇게 같이 한솥밥을 먹는 사이이기 때문에 그렇죠. 정말 친하게 얼굴 보고 있는 사이라서 사실은 알아봐달라 그러면 그 가능성이 충분히 있는 거죠. 가정이긴 합니다. 가정이긴 합니다. 서울시에만 유일하게 있는 이 치안 정책관. 글쎄요, 이 부분도 좀 얘기를 좀 다시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치안협력관. 장혜차 평론가님. 아까 이도원 의원님은 경찰도 유출에 어느 정도 연결이 될 수 있는 가능성도 있고, 서울시는 지금 자기 머리 자기가 못 깎는다는 불신도 있으니까. 그럼 검찰이 나서야 되는데, 야당에서는 그럼 서울중앙지검이 이걸 또 할 수 있냐? 야당에서는 이성윤 지검장도 못 믿겠다. 뭐 이런 주장을 또 하고 있거든요. 지금 보시면 경찰이랑 서울시 앞에 청와대 글자가 있죠. 청와대도 사실 이 논란에서 자유로울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경찰에서는 직접 서울시에 알린 적이 없고 청와대에 긴급 보고만 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면 보고를 받은 청와대에서 과연 이 중대한 사안을 서울시장, 박원순 시장 측에게 알리지 않았을까 하는 합리적인 의심을 할 수밖에 없거든요. 이성윤 중앙지검장 같은 경우는 윤석열 총장 체제에서 여러 수사팀이 지금은 대폭 물갈이가 많이 됐습니다만 정권이나 청와대를 대상으로 한 수사를 할 때 유독 도드라지게 소수 의견으로 수사를 더 해야 된다. 아직 기소를 하면 안 된다. 이런 의견을 냈던 것으로 이미 언론 보도를 통해서 확인이 되지 않았습니까? 어쨌거나 이 정권이나 청와대를 향한 수사에 지속적으로 반대 의견을 내왔던 사람입니다. 이성윤 중앙지검장 체제에서 과연 청와대나 경찰 그리고 서울시청이 연루된 의혹을 받는 이 수사기밀 유출 수사가 제대로 엄정하게 진행될 수 있을까? 야당에서는 또 보수 시민사회에서는 고개를 갸웃거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이 사건에서야말로 특임검사에 준하는 독립성을 지닌 수사팀이 윗선의 눈치를 보지 않고 제대로 청와대와 경찰까지 다 파고들 수 있게끔 그런 권한을 부여해줘야 되는데 지휘권을 가진 추미애 장관은 이 사건에 대해서는 어떤 입장도 이런 방구 내지 않고 다른 이야기만 하고 계시니까 수사가 과연 제대로 진행될지 절반의 국민들은 적어도 아직까지 미심쩍어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정치적으로 조금 다르게 볼 수도 있을 겁니다. 대검에서 이 사건을 그 사건이 발생한 그 성북경찰서에서 북부지검에 배당할 수도 있고 하지만 청와대, 경찰청이 다 이제 중앙지검 산하니까 거기 하긴 했는데 이 사건은 국민의 60%, 70%가 진상규명을 요청하고 있기 때문에 이성윤 지검장이 어떤 생각을 한다 하더라도 일단 수사가 시작되면은 검사들은 아마 열심히 할 겁니다. 명예를 걸고. 그렇게 되면 중앙지검하고 현 정권 여권하고 약간 어떤 그 껄끄러운 관계가 그 형성될 수도 있는데 그 부분도 한번 유심히 지켜볼 대목인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야당에서는 대통령이 나서서 이 의혹에 대해서 밝혀라라고까지 얘기를 하고 있고요. 여당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피해 호소인이라는 표현으로 또 역풍을 맞은 민주당이요. 오늘 뒤늦게 이렇게 입장을 바꿨습니다. 피해 호소인께서 겪으시는 고통에 깊은 위로의 말씀을 드리며 피해 호소인의 뜻에 따라 또한 피해 호소인에 대한 근거 없는 비난을 멈추고 지금 우리 당이 여러 가지 지적을 많이 받고 있습니다. 그 책임감을 통감을 하면서 흔들림 없이 당을 잘 운영하도록 최선을 다한다는 말씀을 다시 한번 드리겠습니다. 글쎄요. 뒤늦게 책임을 통감한다고 이해찬 대표가 얘기했는데 그렇다고 피해 자라고 오늘 표현을 한 건 또 아니거든요. 그러게요. 그러니까 어제 제가 그 말씀 드렸잖아요. 피해 호소인한테 뭘 사과하냐고. 사과는 피해자한테 하는 거지. 피해를 호소할 뿐인 사람한테. 근데 그런 비판을 저만 했겠습니까? 언론에서도 무면에 맞고 있고 뭐 사실은 어떻게 보면 진보 성향을 가지고 있는 어떤 단체로부터도 어떤 비판들을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아마 민주당이 오늘 약간 태세를 뭐랄까 좀 톤을 낮춘 것 같은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이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다고는 얘기하지만 무엇에 관해서 지적을 받았는지 그럼 지적을 받았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으니 앞으로 어떻게 하겠습니다가 있었는데 그게 없어요. 그럼 우리는 다시 피해자다. 우리 피해자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진상규명을 철저히 하겠다. 재발방치 대책을 내면 이 얘기가 뒤에 따라와야 되는데 글쎄 뭐 그다지 그게 없고 그냥 여러 가지 지적을 받았다는 톤이어서 아직까지 뭐 문제를 완전히 인식하고 있는 건가라는 좀 의구심이 좀 듭니다. 정의당에서도요. 심상정 대표가 꽤 문매를 맞았었는데 오늘 심 대표도 오늘 이렇게 정정을 했습니다. 우선은 박원순 시장이 이제 참으로 이제 불행한 일이 있었습니다. 피해자분과 그다음에 서울 시민과 국민 여러분께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네. 피해자가 위력에 의한 성추행 피해 사실을 공개적으로 밝힌 만큼 피해자로 명명하는 게 옳습니다. 정의당도 초기 언론을 통해서만 사건을 접했을 때는 피해 호소인이라는 말을 잠시 쓴 적이 있습니다만 이후로는 피해자로 정정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당도 그렇고 정의당도 그렇고 여기 지금 인권위도 피해 호소인을 피해자로 하루 만에 수정을 했어요. 이도원 의원님, 그럼 진작 이렇게 하면 될 것을 지금 뒤늦게 해서 고소인 측에 뭐 2차 가해 상처는 고스란히 다 받는 거고 집권 여당에 대한 신뢰도 뭐 야당에서 지적하는 것만큼 떨어졌을 수도 있고 좀 안타까운 현실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한 게 도대체 피해 호소인이라는 용어가 어디서 나왔고 누가 만든 거야?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그 처음에서 여당에서 쓰기 시작했지만 그 정의당에서도 쓰고 청와대에서 쓰고 지금 저 인권위원회까지 쓰니까 이게 범여가 어떻게 어떤 합의를 이루고 이 용어를 밀어붙이는 거 아닌가. 그래서 피해를 호소할 뿐이지 피해인은 아니기 때문에 이 사건은 확정된 게 아니고 당사자 중에 한 분이 돌아가셨기 때문에 결국 확정될 수도 없다. 이런 논리로 가는 거 아닌가 하는 굉장히 의심이 있고 여기에 대해서 2차 가해라는 역풍이 쏟아지니까 사실은 어제 청와대부터 비공식적으로 할 때 피해자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피해 호소인을 더 이상 밀어붙일 수 없으니까 여론에 밀려서 피해자로 정정을 해서 바로 잡은 것 같습니다. 피해 호소인 논란 꽤 민주당, 집권 여당, 문매, 서울시까지 좀 많은 비판을 받았었는데요. 장혜식 평론가님, 이 사실관계를 좀 먼저 확인해야 될 내용이 있는데 박원순 시장의 조카라고 주장하는 한 인물이 보니까 원래는 가족장으로 이번 장례를 치르려고 했다가 그런데 민주당 의원의 간청으로 특별시장이 됐다. 이거 사실관계가 어느 정도 확인이 된 겁니까? 우선은 이 온라인상에 올라온 글인데요. 본인을 박원순 시장의 장조카라고 밝힌 오모 씨가 게시글을 올렸는데 이 게시글 내용을 보게 되면 우선 자신이 박원순 시장 둘째 누나의 장남이라고 합니다. 남자 조카들 중에서 나이가 제일 많아서 서울시 관계자, 그리고 민주당 국회의원들, 유족 대표가 참석하는 회의에 유족 대표로 참석을 했었다고 해요. 굉장히 구체적인 정황까지 밝히고 있기 때문에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해 봅니다만 나름대로 신빙성 있는 근거를 내세웠고요. 여기에서 유족들은 처음에는 조용히 가족장을 치르는 것을 원한다고 말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회의에 참석한 민주당 국회의원 한 사람이 눈시울을 붉히면서 시장님을 이렇게 보낼 수 없다. 시민과 지지자들이 애도할 수 있는 시간을 줘야 된다면서 서울특별시장을 강력하게 요청했다고 하고. 잠시만요. 그가 누군지는 박원순 시장의 조카가 밝힌 건 없는 거지 아직? 네, 구체적인 이름은 말하지 않았습니다만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이라고만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오모 씨가 이런 우려도 전했다고 합니다. 아니 그렇게 됐을 때 오히려 논란이 더 증폭되면서 정치적 부담감이 커지는 것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도 해당 국회의원이 그러한 짐은 민주당이 지고 가겠다. 감당해야 되는 것이다라고 말을 했다고 하는데 결과적으로 서울특별시 장을 치르게 되면서 정치권에서 또 사회에서 이것이 과연 적절한 장례 형태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사회적 논란이 있었고요. 실제 집행된 세금도 2억 1천만 원 가량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고. 장례비가 2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결국 유족들이 원했던 가족장을 정치인들이 나서서 서울특별시장으로 만들어서 이 같은 비용과 또 사회적 논란을 초래했다면 여기에 대해서 누가 어떤 근거로 밝혔는지 해당 국회의원이 누구인지도 좀 떳떳하게 밝혀졌으면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박원순 전 시장 조카 주장이 사실인지 우리는 가족장을 원했는데 민주당이 시장으로 바꾸라고 했다. 이 부분 맞는지 저희가 한번 더 유심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경진 의원님, 이 주제 좀 정리를 해볼게요. 문재인 대통령의 지지율이
작년 이맘때쯤, 그러니까 작년 가을 조국 사태 이후로 가장 많이 떨어졌다고 하는데요. 그러니까 국회의원 선거 직후만 해도 정말로 굉장히 높은 지지율이었는데 지금 유심히 봐야 될 게 지지율이 빠지는 속도가 너무 급격하게 빠지고 있어요. 특히 박원순 시장님 돌아가시고 나서 그건 한 5% 정도가 그냥 확 해서 빠졌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보면 이 선거와 관련해서 도지사, 시장, 그다음에 박 시장님까지 연거푸 지금 3번의 어떤 실책이 있었고 또 최근에 부동산 문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종합이 되면서 급격하게 빠지고 있는데 문제는 이 이슈가 계속해서 진행이 되면 저게 빠지는 게 과연 그러면 이제는 멈출 수 있을 것인지 그럴 기미가 안 보인다는 데서 아마 청와대나 민주당의 고심이 굉장히 깊지 않을까 싶습니다. 알겠습니다. 화면에 봤듯이 긍정보다 부정이 조금 문 대통령 지지율을 앞서기 시작했는데요. 청와대도 이 박원순 전 시장 관련된 성추행 의혹, 유출건까지 포함해서 고심이 많을 것 같습니다. 관련 소식 여기서 정리하고요. 다음 주제, 여기는 정치권까지 살펴봤는데 이제 박 시장과 관련된 여론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